먼저 건설 현장 및 시설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용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포럼을 위해서 성원해 주신 스마트건설 안전협의회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여러분,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어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올해는 대형 사고가 이어지면서 이 안전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대형 건설 현장, 특히 이런 문제들이 발등에 불로 지금 떨어지는 그런 상태죠. 이런 가운데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건설안전특별법 이와 같은 업계 현장을 향한 어떤 규제와 처벌의 칼날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날카로워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건설산업 현장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그때마다 처벌이나 규제도 강화돼 왔습니다. 그러나 규제나 처벌로 인해서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안전관리 판을 바꿔야 합니다. 규제에 대응하면서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는 것과는 별도로 여러분과 같은 안전 및 스마트 전문가들이 전면에 나서서 새로운 안전 문화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건설 안전 혁신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나 국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새로운 비전과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저희 이대한 경제는 정부나 국회와 업계를 잇는 어떤 가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이 숭고한 노력들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스마트 건설 안전 포럼이 건설 산업의 혁신적인 안전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용수입니다. 먼저 2021년 스마트 건설 안전 협의회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산업재해, 교통사고, 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458명,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숫자입니다. 건설 현장 사망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 474명 중에 절반이 넘는 240명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는 열악합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잘 알면서도 아직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현장의 취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찾고 개선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건설 안전은 근로자의 작은 실수가 크나큰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람의 실수를 최소화하여 우리의 일터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마트 안전의 기술 협력과 도입 확대를 위한 스마트 건설 안전 협의회의 발족은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건설 현장 안전을 포함한 시설물의 생애 주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출범한 저희 국토안전관리원도
건설 현장의 재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스마트 건설 안전 정책 그리고 기술 개발을 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해 주신 협의회 회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사를 지원해 주신 이대한경제의 김영철 대표이사님과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실무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휴렌의 김춘상 대표입니다. 저는 오늘 그 스마트 안전 관제 시스템과 이런 플랫폼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의 스토리 타입으로 해서 발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와 관리자들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는 왜 줄어들지 않을까요? 사망사고 1인 추락사고, 그리고 순간 발생하는 낙하물 사고, 그 다음에 안전불감증 속에서 자주 발생되는 협착사고, 사망 만인율과 산재 사망자 수를 보면 매년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사고는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진사계 인물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허버트 윌리엄 하이니입니다. 하이니는 약 7만 5천 건의 안전이론을 분석하여 안전에 대한 새로운 법칙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연쇄성 이론은 1대 29대 300의 법칙으로 사소한 것이 큰 사고를 야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리는 사고의 직접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사고 예방 5원리도 제시하였습니다. 1931년 하인리의 안전이론 이후 2021년 현재의 안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안전관리자는 수많은 서류와 업무 과다로 인하여 정작 해야 할 업무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사금액에 비례하는 안전관리비 비용은 금액도 낮을 뿐더러 사용에 대한 제한으로 근로자들의 쉼터가 달라지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더 크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관리자는 그럼 서류 업무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현장들을 관리하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많은 관리자가 현장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부족한 관리자가 여러 개의 동을 관리한다는 그 자체가 안전의 사각지대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휴렌 설립 이전에 전문 건설 업체를 15년 정도 운영하면서 늘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현장의 안전사고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5년 전 스마트 건설 기술을 유튜브로 보게 되었고 IT를 활용한 건설 현장의 안전 방향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건설 현장에 수많은 위험 포인트들이 스마트 건설 기술이 도입이 됨으로써 현장은 보다 안전한 근로자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휴렌은 현장에 다양한 네트워킹이 가능한 솔루션 회사로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휴렌은 안전관리자가 해야 할 발주처, 본사, 공사업체의 다양한 업무들 중 요구되는 서류 업무들을 줄일 수는 없지만 현장 업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노베이티브 모니터링 온 스마트 아이모스 시스템입니다. 아이모스 시스템은 클라우드 타입 시스템으로서 근로자들의 실시간 유치와 위험을 감지하고 저희 자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이외에 다양한 기기들을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장형 플랫폼 타입의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동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지역 접근자와 고위험 근로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근로자 출력 관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장비 및 차량 등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알림과 전체 공지 사항을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긴급으로에서 발송시킬 수가 있게 되며 CCTV 영상 관제를 아이모스 시스템에서 직접 관제도 할 수 있고 유해 물질에 대한 상세 데이터링과 그다음 데이터 다운로딩이 가능하며 컴포넌트 재배치를 통해서 맞춤형 현장 시스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동별, 층별로 근로자 위치를 상세로 확인할 수 있고 현장별로 촬영한 드론 영상을 아이모스 시스템에다가 탑재하여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동식과 고정식 CCTV에 AI 기능을 탑재를 시켜 이 상시 모니터링하는 요원이 놓치는 그런 부분들을 이런 AI 기능들로 해서 위험을 감지하고 시스템에 알림을 울리는 방식으로서 관리자가 보다 좀 더 효율적인 스마트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별 시스템은 전국 단위 통합 모니터링으로도 이제 운영이 가능하며 본사나 지역본부에 관제실을 구축하여 이제 다양한 활용들이 가능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모스 시스템과 연동한 두 번째, 근로자 모바일을 활용한 건설업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로자에게 우리가 비콘이라든지 RFID라든지 그런 태그들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왜 근로자 스마트폰을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근로자에게 트래커를 지급하고 수거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의 또 다른 업무로서 이제 안전관리자한테 다가오게 되고요. 근로자들이 서로 뒤바뀔 수도 있고 분실의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근로자 모바일을 활용함으로써 단일의 어플리케이션만 가입함으로써 안전관리자의 일이 훨씬 수월해지고 그 일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활용 방식은 관리자와 근로자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양방향 통신 구조로서 근로자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량은 이미 보급화되어서 대부분의 건설 현장의 근로자 휴대폰을 건설 현장에서 이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대는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과 관련하여 개인위치정보 사업 허가서,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 신고서, 건설업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설치할 때 위치 동의를 받아 법적인 문제 또한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토안전관리원과 안전보건공단에 중대재해 자료를 분석을 하고 사고의 종류를 도출을 하여 사고 발생에 있은 선제적 예방으로서 스마트 안전 장비를 연동하는 부분들을 설치하였습니다. 스마트 안전 장비는 중량물 낙하 경보기, 그다음 중장비 접근 감지기, 웨어러블 영상 분석기, 그리고 이제 기울기 계부 감지기, 갱폼 인양 시스템 등 이런 다양한 장비들을 통해서 이런 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비들은 기존의 일반 판매 방식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공사 종료하고 난 후 장비를 다시 사들이는 바이백 방식과 유지관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렌탈 방식으로 해서 향후에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장비 운영과 AS 편의성으로서 전국 출장소 AS 콜센터 전문 운영팀을 구축하여 시스템 사용에 최적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휴렌의 플랫폼 타입의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의 가능성과 비전을 저는 혁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당사는
국내 스마트시티 건설 부분에서 국토부 장관상을 금년도에 수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공사업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특허 5개 이상을 가지고 있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와 건축에 대한 전문 인력들로 전담부서가 구성이 되어 있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소통의 장을 통해서 건축과 IT에 대한 상호회의를 매달 한 번씩 그렇게 운영을 함으로써 IT와 건설에 대한 이해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만 이제 3년 이상의 휴레는 42명의 임직원과 21년 현재까지 약 110억 원의 계약을 이루어냈으며 성장률은 600%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 8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 용역을 수주하게 되어 영남 지역 중소규모 현장 12곳에 저희가 이제 그 시스템이나 이런 용역들을 이제 용역 사업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향후 이런 용역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 안전 장비가 가지고 있는 효율성,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근로자한테 더 적용을 시킴으로써 많은 결과물을 도출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이 확대 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휴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의 혁신을 디자인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SK 에코플랜트에서 지금 안심 프로젝트 대외 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허국영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안심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안심이 이제 저희는 이제 안전의 진심이라고 이제 줄여서 안심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서두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SK 그룹의 이제 ESG 경영의 이제 소셜 측면에서 저희가 디지털 기반 글로벌 안전 경영 표준 모델 및 플랫폼을 제공해서 이제 안전한 일터 조성 및 국가 발전, 국민 안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작년 3월에 저희 이 안심 프로젝트를 처음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여기 있는 앱 화면이 스플래시 화면인데 처음에 앱을 다운받고 이제 핸드폰 앱을 실행시켰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면 안심이라고 되어 있고 안전의 진심, 저게 이제 저희의 이제 프로젝트의 전체 이름이고요. 안전의 진심인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인터넷을 만든다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테스트 버전이 말씀드렸다시피 앱마켓에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7월달에 테스트 버전이 런칭이 되어서 지금 SK 내외부, SK뿐만 아니라 이제 타 회사도 이제 지금 포함해서 총 9개 프로젝트가 지금 적용해서 테스트 및 이제 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월 1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 런칭을 할 거고요. 12월까지 약 80개 프로젝트에 저희가 이걸 안심을 적용해 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이제 좀 더 서비스들을 추가해서 이제 버전 2.0을 런칭하면서 여기 국내에 좀 더 이제 확대하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앞에서 다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인해서 저희가 뭐 많은 이제 IoT 서비스들이 솔루션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혹시나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든 게 어쨌든 건설업이라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고 우리가 근로자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나 IoT 기술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근로자의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관리하는 포인트가 우리를 놓치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로자 행동을 제어하려고 하다 보니 일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모든 게 이제 관리자 중심에서 이제 근로자 스스로는 내가 안전을 해야겠다. 그리고 안전한 행동으로 이제 나를 바꿔가야겠다는 그런 행동 개선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소수의 관리자는 근로자의 관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리자들은 이제 안전관리자의 경험에만 의존하고 실제로 사고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근로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경험에만 가지고 이제 근로자들을 이제 관리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의 부재가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근로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을 돌면서
근로자 및 관리자들을 이제 인터뷰해봤을 때 이 세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근로자들은 자발적으로 내가 이제 현장에서 퇴출하기 전까지는 자발적으로 내가 안전한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유가 뭐냐면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생산성이 안전보다 우선이다. 그러니까 납기를 맞춰야 되니까 납기가 더 우선이다. 그리고 납기를 빨리 끝내야 물량을 하나 더 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의 특성상 이제 현장을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이 현장을 옮겨 다니다 보니까 내 데이터가 여기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사고를 쳤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현장에 갔을 때는 데이터가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자분들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 일을 몇십 년 해왔고 내가 하는 일이 맞아. 너네가 말하는 안전수칙은 틀린 거야. 그런 식의 이제 본인의 경험에 따른 내가 일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안전행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분들께 이제 안전한 행동, 안전이라는 가치가 금전적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근로자분들께서 직접 안전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드리면 좀 더 근로자분께서 참여하는 정말 실용성 있는 이제 안전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리자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일 이상 지금 무죄를 지금 달성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어떤 제도나 어떤 방식들이 우리 회사에서 지금 안전을 줄이고 있는가 봤더니 효과서 높은 제도 중에 작업허가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작업허가서라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허가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어떤 작업이 있고 어떤 위험이 있고를 사전에 이제 만들어서 허가를 받고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는 가장 효과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과성 높은 리더십. 현장 소장님뿐만 아니고 안전관리자뿐만 아니고 탑 매니저부터 이제 안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것을 저희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작업허가서 같은 이런 제도를 좋은 제도를 좀 더 편하게 귀찮긴 하지만 좀 더 편하게 모바일로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CEO부터 현장 소장 그다음에 모든 안전관리자 근로자들까지 자신의 일, 이 현장의 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쉽게 할 수 있으면 좀 더 효율적인 이제 안전관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방향성이 이겁니다. 근로자와 관리자가 함께 참여하는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표준화된 안전 프로세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현장 중심 안전 문화를 조성한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저희가 해드리고 싶은 거는 관리자와 근로자가 서로 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 플랫폼에서 서로 교환하게 해준다면 안전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가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어떤 근로자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안전 행동을 하는 근로자인지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이 작업에 특별교육 같은 거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경력을 가지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제공해 준다면 관리자들은 좀 더 내가 맡은 작업의 근로자들이 어떤 사람이구나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오늘 내가 작업할 게 뭔지 그 작업의 위험 요인은 뭔지 그 위험 작업의 요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아침에 알려줄 수 있다면 좀 더 안전하게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자에게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핵심 관리 포인트를 제공하고 안전한 근로자에게는 더 많은 구직 기회와 금전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데이터를 축적해서 제공해야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사실 SK 에코플랜트, SK만 쓴다고 해서 사실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성은 각 건설사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모두 모아서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갖고 있는 데이터를 다 모아서 플랫폼화를 시켜서 공공재화를 시키자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 금융권 같은 경우에 다들 경제사기 때문에 경쟁사들이기 때문에 노하우라든지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보안에 관련해서는 모든 이제 금융기관들이 협업을 하고 데이터를 서로 공유합니다. 저희 건설업에서 봤을 때 이 안전이라는 게 그 금융업에 있어서 그 보안과 비슷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공공재의 성격으로서 우리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른 데 일하다가 온 사람이면은 또 어차피 그 데이터가 또 없는 거고, 우리 데이터를 보고 있다가도 다른 현장 갔다 오면 또 데이터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라는 거는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플랫폼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우리 회사, 다른 회사, 공공기관 모든들이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공유를 해야만 우리가 이 실질적으로 이제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기존 방식에서 근로자가 참여하고 근로자와 관리자가 참여하는 플랫폼을 제공해서 모바일 기반으로 이것을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근본적인 리스크를 도출하고 제거한 다음에 저희가 지금 각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IoT 활용한 스마트 솔루션들 여기 갖다 붙여서 안전 관리를 하고요. 그걸 통해서 사고를 감소시키고 결국은 다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그런 선순환적인 근로자 참여 중심의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이 앱에서 뭘 하는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날의 작업 내용을 이제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위험성 평가는 학사에서 다들 하고 계시지만 저희는 이제 실제 사고 사례 위주의 이제 8,000건의 이제 실제 사고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위험성 평가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성 평가를 가지고 작업 허가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업 허가서를 작성하면서 이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참고해서 작업 허가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가 그 작업 허가서의 QR을 통해서 태깅을 하면 그 근로자들이 작업 허가서에 어사인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 근로자 정보라는 게 근로자분들은 이 앱에 가입하실 때 본인의 프로필을 다 작성하게 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언제 교육을 받았고 언제 검진을 받았고 이러한 내용들을 다 미리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 작업허가서에 태깅을 했을 때 QR을 찍었을 때 그 작업허가서에 쭈루루루 이제 근로자분들이 이름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점검을 하기 전에 그분들의 이름을 체크해서 이분이 정말 이 작업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고 만약 특수한 위험한 작업인 경우에 특별한 교육을 받았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를 통해서 특별하게 위험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작업 전에 점검을 앱을 통해서 하고요. 작업 개시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업 중에도 언제라도 이제 점검을 통해서 이제 QR을 찍고 점검자께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작업 중지를 이제 앱에서 똑같이 진행을 하고 아니면 보안을 요청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상황실로 가서 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바로바로 이 앱을 통해서 이 조치 사항을 공유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보통 현장에 가서 점검 활동하는 걸 보면은 보통 밴드나 카톡을 통해서 많이 이제 점검 활동을 이제 서로 공유를 합니다. 이제 사진을 찍어서 카톡을 보내서 어떤 사항을 조치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는데 보통 그런 카톡방들이 현장마다 뭐 큰 데는 몇십 개씩 되는 카톡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나한테 오는 메시지인지 나한테 누구한테 오는 건지 너무 많기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이 앱에 안심톡이라는 기능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안심톡을 이용을 하면은 내가 지정한 업체에게만 이 점검 내용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카톡에서 사용하던 그런 비효율적인 그런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이 앱 내에서 내 작업 허가서에 대한 이 점검 내용에 대한 그 내용만 딱딱딱 받아볼 수 있게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이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하루 일을 끝마치고 이 점검 일지를 자동으로 제가 이거 안심톡에서 점검했던 내용들을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점검 일지가 자동으로 작성돼서 웹에서 다운받아서 그대로 출력을 해서 결제를 진행할 수도 있고 모바일에서 그냥 볼 수도 있게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앱의 컨셉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근로자들분의 이제 프로필 정보들이 모두 모여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QR을 찍어서 작업허가서에 등록을 한다. 그리고 작업허가서를 작성할 때는 위험성 평가를 참고해서 작성한다. 그리고 점검은 이 핸드폰 앱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대화도 점검에 대한 대화도 카톡이나 밴드가 아니라 이 앱에서 한꺼번에 딱딱딱 내가 원하는 정보만 받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정보들은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본사나 아니면 누구라도 이 현장의 이제 작업 중지 상황이나 보안 요청 사항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났을 때는 점검 일지를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테스트 버전이 지금 완성이 돼서 총 9개 현장에 지금 돌리고 있고요. 10월 1일 이번 주 금요일 날 플랫폼을 공식 런칭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7월 달에 파일럿 테스트용 앱을 지금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지금 보이스를 들어본 결과 업무 활용도 입장에서 내 현장 항목에 있는 내 현장 안전교육, 작업허 가서 안심톡, 점검일지, 근로자 프로필 이게 크게 보면 저희 서비스의 내용들인데요. 업무에 실제로 활용하는 데는 굉장히 좋다. 하지만 아직까지 초기 버전 앱이다 보니 사용자 편의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식 런칭하는 이번 주말에는 좀 더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서 지금 추가 마무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별 상황에 맞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능적 보완과 사용자 편의성만 개선을 시켜준다면 확실하게 안전관리 대비 기존의 안전관리 대비 효과적인 툴이면 분명하다는 보이스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추석 연휴가 끝나고 지금 현장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정도 지금 공정별로 5개 현장만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1평균 한 20개 정도의 지금 작업 허가서가 발행되고 있고 점검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지금 근로자, 관리자 모두 합쳐서 1,100명 정도입니다. 네, 저희 앱을 통해서 이제 좀 법적 사항을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케이스는 뭐가 있을까? 간단히 생각해봤을 때 이제 저희 위험성 평가는 당연히 이제 산업법상의 이제 위험성 평가를 가름할 수 있고요. 작업허가서 및 안심신문고를 통해서 이제 작업허가서에 참여한 작업허가서에 저희가 근로자들 분께서 QR을 태깅하시고 나면 근로자분 핸드폰 앱에서 내 작업 내용을 작업허가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작업허가서를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위험 내용과 위험 대책이 내가 볼 때는 이건 현실과 맞지 않다. 실제로는 이런 위험이 있고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너네가 관리자가 해놓은 거는 막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본인이 직접 근로자께서 이제 위험성 평가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통해서 그리고 안심신문고 기능도 따로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위험 조치를 건의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서 법적 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안심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점검 활동을 이 안심톡 앱 내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안심톡을 통해서 작업 중지, 보안 요청 대피, 공지사항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 일지를 여기서 계속 하루하루 쌓아나가면서 자동 보관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 프로필 및 교육 관리를 통해서 이분이 특수한 특별 교육을 받고 이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증빙을 가질 수 있고 미리 선 조치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저희 앱에서 간단하게 일단 소개를 드렸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 앱을 이제 처음 개발한 것 자체가 아까 저희 이제 회장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결국 안전이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결국 많은 데이터가 모이고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 회사에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른 회사에서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이 근로자의 정보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의 성격으로서 모두들 다 공유하고 그다음에 어떤 안전사고가 났을 때 이 안전 데이터에 대해서 이 사고 데이터들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위험성 평가를 할 때 다른 회사에서 이런 이제 케이스가 있었어 이런 것들 모두 다 이용할 수 있게 공공재적인 성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정보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개발을 한 거고요. 지금 이번 주말에 공식 오픈을 하게 될 테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앱에서는 지금 앱 마켓에서 누구나 지금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놓으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오늘 쉬는 시간에 잠깐 다운받아 보시고 안전의 진심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받아보시고 어떤 앱인지 한번 보시고, 제가 일부러 앱 화면이나 이런 것들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번 실제로 한번 보시고 어떤 앱인지 한번 구경해 보시고, 질의사항이나 아니면 좀 우리가 이거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회원사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언제라도 가서 설명도 드리고 도움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로다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고영남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그 구조물의 이상 감지 그리고 예지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는 여기 발표 자료에 여기 제가 링크를 넣어놨고요. 저희 회사는 현재 크게 두 가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프리딕션하고 애널리시스를 하는 인공지능을 엔진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영상인식을 위한 인공지능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리딕션하고 그 예측하고 분석하는 인공지능을 ND 프로펫이라고 지금 명명을 했고요. 현재 버전은 2.1까지 나와 있고요. NDI는 저희 영상인식 엔진을 일컫습니다. ND 프로펫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교량 관리 앱을 보면 성수대교가 붕괴하기 전에는 그 전문가들의 시각에 의한 관리를 했었고요.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나서는 교량에 각종 센서들을 부착해서 그 센서 값에 임계치를 두고 그 임계치를 벗어날 경우에 자동으로 알람이 작동하게 돼서 알람이 발생할 때 관리자가 알람이 나는 센서 부분을 찾아서 관리하는 형태의 아주 스마트한 시스템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스마트한 시스템에 사실 크리티컬한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워스트 케이스, 인도운 케이스에 교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 좋은 이벤트는 교량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너지면서 임계치를 벗어난 알람을 표시하는 게 의미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측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알람이 발생하지 않는 그 정상 범위, 센서가 봤을 때 정상 범위라 하더라도 그 정상 범위 내에서 이상한 패턴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이상한 패턴들이 모아져서 결국 나중에는 큰 알람이 발생하려고 하는 거여서 이상 감지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저희 쪽에서는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어노멀리 디텍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기능을 가진 ND 프로펫이라는 인공지능 예측 분석 엔진을 저희가 개발해서 완성하게 되었고요. 이거 제가 교량의 예를 들어 설명하지만 사실 건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구조물에 제가 알기로는 롯데 월드 타워 거기에 계측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 센서를 부착하고 그 센서 값을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센서 값의 정상 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결국은 인간이거든요. IQ 200이 되지 못하는 인간이 정한 그 센서의 정상 값의 범위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럼 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AI가 필요한 것이죠. 물론 저희가 개발한 ND 프로펫은 구조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 범용적으로 저희가 병용적인 사용을 위해서 개발 완료를 한 거고 현재 여러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 화면에서 보시는 경우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upper threshold value가 있고 under threshold value가 있습니다. 이게 센서 값의 정상 범위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 파란색 박스, 조그만 박스 보면 정상 범위를 벗어날 때 알람이 발생하겠죠. 이건 기존 시스템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정상 범위 내에 있는 비교적 큰 박스인 빨간색, 주황색 박스를 보시면 이상한 패턴들이 발생하거든요. 센서 값이. 이런 것들을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MD 퍼펫을 가지고 구조물 관리에다가 적용한 게 AI Sims라는 프로덕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각종 기계 장치 그리고 AIoT 분야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애플리케이션이 AI MEMS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주로 이제 MD 프로펫의 AI Sims 관련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AI Sims나 AI MEMS가 그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시면 오른쪽에 AI Sims MEMS 엔터프라이즈 서버가 있는데요. 기존 시스템에서 AI Sims 엔터프라이즈 서버 부분을 제외하면 기존에 돌아가고 있는 현재 시스템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에 AI Sims나 AI MEMS 엔터프라이즈 서버를 장착하면 플러그 앤 플레이 형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키텍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니고요. 그 엣지 단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건데 구조물에다가 그 IoT 디바이스, 저희는 이제 AIoT라고 하는데요. IoT 디바이스 내에 AI Sims 엔진을 탑재한 AIoT 디바이스를 구조물에 설치를 하고 그 구조물에서 나오는 값을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의 장점은 뭐냐면 각 건물 또는 구조물마다 한두 개의 AIoT 박스를 설치를 하고요. 그걸 가지고 리모트에 있는 서버에서 그 수백 개, 수천 곳의 현재 AIoT 박스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구조물에 어떤 현황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한 곳에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고, 물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경제적 비용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몬스트레이션은요, 아까 센서 값의 이상 감지하는 어노멀리 디텍션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것은 정상 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감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어노멀리 디텍션의 램프입니다.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위아래 정상 범위 내에 빨간색으로 찍혀 있는 점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AI가 찾아낸 어노멀리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사실은 비교적 쉬워요. 왜냐하면 정상 범위를 좀 줄여버리면 기존 시스템에서도 잡아낼 수 있는 어노멀리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에 이제 문제점은 알람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겠죠. 관리자가 되게 많이 이제 여러 번 쳐다봐야 되는 단점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경우는 가장 쉬운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보아지고요. 두 번째 제가 보여드릴 데몬스트레이션은요, 어노멀리 디텍션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정상값이 이렇게 센서가 봤을 때 매우 정상적인 값인 아까는 그 끝단에 있는 정상 범위 끝단에 있는 걸 찾아낸 거라고 하면 이번에는 정상 부분의 코어 부분에 있는 어노멀리를 찾아내는 엑셈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결과가 나올 텐데요. 지금 보시면 화면에 빨간 점들이 거의 정상 범위랑 붙어 있다면 저런 것들도 이제 AI가 찾아내는 거죠. 사실 이거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의 경우는 3차원까지밖에 시각화할 수 없고 3차원 시각화된 것 내에서만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AI는 N차원까지 볼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점들이 2차원에서 보면 겹쳐 보이지만 실제로 N차원에 있는 다른 평면 위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꼭 그렇진 않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교량 관리, 구조물 중에 교량 관리에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영종대교의 주탑의 온도를 예측하는 걸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영종대교는 사장교라서 탑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주탑의 온도가 굉장히 크리티컬한데 겨울에는 되게 수축하고 여름에는 팽창해서 주탑이 실제로 많은 기류가 발생하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빨간색이 실제 주탑 온도고요. 빨간색이 AI가 예측한 주탑의 온도고요. 지금 앞서 나가죠. 파란색이 실제 리얼 밸류입니다. 보시면 인식률이 99% 이상 나오지만 간혹 틀리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100%다 맞출 수는 없고요. 두 번째는 주탑의 거동에 대한 예측인데요. 주탑이 수축 이완을 끝없이 반복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반복할 때 주탑의 거동을 정확히 예측해야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영종대기의 경우는 12종류의 센서가 주탑에 붙어 있고요. 12종류의 수백 개의 센서가 붙어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요. 지금 이 파형이 사인 파형으로 이렇게 서로 반대로 나오는 것은 주탑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리딕션에 보면 노란색이랑 빨간색이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요. 저게 인공지능이 예측한 값을 나타내고 녹색과 파란색 계열이 실제 주탑의 거동을 나타냅니다. 이것도 앞에 그 주탑의 온도를 예측한 거랑 마찬가지로 거의 99% 이상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죠. 여기까지가 저희 프리딕션 애널리시스 엔진의 데몬스트레이션이고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거고요. 뒤에 보여줄 거는 사실은 뭐 appendix인데요. 저희가 인공지능 영상인식 엔진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뭘 하고 있는지 example로 제가 한번 다뤄봤는데 영상이라 재밌을 겁니다. 이건 뭐 하는 거냐면 교차로에 차량의 움직임들을 감지를 해서 그 차가 막혀 있으면 교차로에 차가 많이 막혀 있으면 경찰관이 나와서 수동으로 신호를 제어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24시간 365일 경찰관을 대신해서 사거리에 교차로에 AI 카메라를 달아서 AI가 판단해서 신호를 제어해주면 되게 편리하겠죠. 그런 거에서 출발하는 건데요. 우리가 새벽 2시에 집에 가면 저번에 차가 있는데도 제가 빨간색 신호 때문에 기다리는 경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AI가 보고 있다면 바로 파란 신호로 바꿔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 PT를 마치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텔리빅스에서 사업 부분장을 맡고 있는 이인규 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드릴 그 영상 분석 기술은 안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AI 영상 분석 기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AI 영상 분석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많은데요.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하고 그 다음에 요 세션에 맞는 산업 안전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은 저희가 적용했던 사례를 간단하게 이미지 형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빅스는 현재 92명이고요. 작년 매출은 102억을 했습니다. 저희가 20년 된 회사지만 실제로 영상을 가지고 진행한 거는 10년 좀 넘은 상태고요. 연구개발 인력은 58명이고요. 저희가 해오는 그 사업 분야는 기본적인 영상 보안,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산업안전, 그리고 스마트 리테일, 그 다음에 스마트 교통, 그 다음에 AI 엣지 디바이스를 이용한 사업화입니다. 지금 그 가만히 보시면 영상 보안은 모든 사업 분야의 공통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영상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나 차량을 기반으로 사람에 대한 그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산업 안전으로 고도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에 관련돼서 안전을 담보를 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 교통 분야로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를 했지만 저희가 이제 키워드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인터넷 진흥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흥 CCTV 성능 인증 1호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국도로공사 터널 200개 터널이 있는데 그 카메라 수로는 3,200 채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터널 돌발 사고에 대한 실시간 감지를 저희가 실제 상용화에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의 인지도 중에는 IPVM 유료 잡지가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인텔리비스, 한국에서는 인텔리비스하고 삼성 HDS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인텔리비스 선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저희가 CIO 어드바이저라는 잡지에서 아시아 탑10 그 머신러닝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이 됐고요. 실제로는 한 200개 업체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 구축 실적이고요. 아무래도 이 산업 안전 분야에서는 이제 한 3년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가 시작된 거는. 저희가 주로 납품을 했던 지자체 시장에서는 저희가 전국 지자체 226군데 중에서 124군데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납품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ITS라고 해서 인텔리전트 트래픽 시스템 해서 그 사업화를 지자체별로 또는 스마트 시티에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으로 계속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안전 분야에서 이제 관여되어 있는 쪽이 이제 민수 분야하고 오른쪽에 보시는 공공 분야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관련되신 업체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미수 기술 중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솔루션의 구성입니다. 저희 것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영상 분석을 하고 그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관제하면서 알람을 띄우고 필요에 의해서 자동 추적까지 이뤄내는 이게 이제 기본 흐름이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영상 분석 분야이지만 저희가 MVR 기능을 포괄하고 있어서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MVR 없이 저희 것으로 다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영상 분석을 입력받고 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딥러닝으로 객체를 검출을 한다. 결국은 사람과 차량의 존재를 하고 이 객체를 얼마만큼 잘 디텍션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속성, 그 다음에 머리, 얼굴, 그 다음에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의 상세 속성을 분류를 해서 실제 필요한 요소에 적재적소에서 걸러내는 역할이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것들을 원거리에서도 탐지할 수 있도록 ROI 기반 멀티 검출 기술이 이제 저희 특허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다중 검출기에 의한 검증 기술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딥러닝으로만 하면 오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 객체 분류 기술하고 접목을 해서 필터링을 해내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좀 구체화해서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사람에 대한 속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영상만으로 지금 여자인지 반바지를 입었는지 반팔 입었는지 치마를 입었는지를 실시간으로 추출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숙사에서 여자 기숙사인데 남자가 출입을 하면 알람을 띄워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걸로 해서 필터링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 거. 네. 이 차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육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을 해야지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런 기술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중장비도 마찬가지로 이런 학습을 통해서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상 분석, 좀 전에 보신 것은 영상 분석에 대한 객체 검출이라고 했으면 다음은 요거 지금 보시는 거는
객체 검출한 것이 어떤 패턴으로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룰을 정해가지고 룰셋이 만족을 했을 때 알람이 뜨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는 것은 이제 배회를 하는 사람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자동으로 추적해주는 기술, 그 다음에 어느 영역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곳에 사람이 들어갔을 때 알람을 띄우는 거, 그 다음에 경계선을 통과했을 때 알람을 띄우는 거, 월담을 했을 때 알람을 띄우는 거, 물건이 사라지는 경우에 또는 물건이 버려지는 경우에 알람을 띄우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내외로 주간 야간에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알람을 띄워줄 수 있는 요소인데요. 센서가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지?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센서도 오류가 있고 센서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상호 보안적으로 영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사업장에서 폭력이 일어나거나 사람이 쓰러지는 경우에 또는 위험 수위가 발생을 했을 때 알람을 띄울 수도 있고, 공사장에서 집안이 약한 곳에 사람이 많이 모여있을 때 알람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셨던 객체 검출과 이벤트를 중심으로 응용 기술입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고정 카메라는 마스터, 회전 카메라는 슬레이브. 그래서 고정 카메라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 객체를 트래킹을 하는데 회전 카메라한테 명령을 줘서 그 위치로 움직여라 라고 명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타난 것이 사람이면 얼굴 인식을 할 수 있고, 나타난 것이 차량이면 차번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저희가 뽑아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차량 번호 인식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장에 카메라 채널 수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 기존에는 관제사가 일일이 쳐다보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제사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 관제사가 보통 20분이 지나면 집중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저 사물이 뭐 하는 거지? 사실 쳐다보다가 그냥 멍 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좀 방지하고 집중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 관제 솔루션을 개발을 했고요. 그 기존의 영상 분석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필터링하는 기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벤트들이 올라올 겁니다. 카메라가 많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지금 저런 다양한 이벤트가 존재하는데, 내가 봐야 되는 사람이 나는 출입 통제 담당자 또는 안전관리 담당자라고 하면 그 해당 이벤트만 선별을 해서 이벤트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 검색과 이제 반출을 할 텐데, 이제 개인 영상정보 보호에 의해서 결국은 그 나타나지는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3자 사인을 받는다든지 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반출을 할 때 얼굴을 가리고 또는 블러링을 해서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프로그램 내에 내재화 시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얼굴이 뭉개져서 누군지 잘 모르게끔 돼 있고, 저거를 좀 진하게 한다든지 좀 더 엷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프로그램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분석 기술에서 이제 저희가 최종 골은 결국은 엣지 디바이스 또는 로봇 안전봇에 저희 AI 박스를 집어넣고 카메라와 연결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 알람을 띄울 수 있도록 해주는 AI 박스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AI 카메라에도 탑재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산업 안전에 대해서 좀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결국은 산업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4대 안전관리 요소는 작업 현장에 대한 안전, 작업자에 대한 안전, 그 다음에 작업장 내의 안전, 그리고 중장비 작업에 대한 안전, 이렇게 4개의 꼭지가 있을 겁니다. 그 꼭지를 운영 방안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필요한 거는 결국은 오른쪽에 있는 2번에 해당되는 안전관리 미착용 감지, 그 다음에 긴급 상황에 대한 감지, 위험 지역에 대한 침입 감지, 위험 상황에 대한 감지,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비감지 구역,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드론을 띄워서 감지하는 것. 이게 핵심적인 요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현해 놓은 것은 뭐 지금과 같이 어느 정도 일정 거리, 30m 정도까지 또는 40m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30m까지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디텍션을 잘 해냅니다. 보통의 경우에 오픈소스를 가지고 만드는 회사들을 보면 보통 10m 내외에서 처리가 가능한데 저희는 30m까지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디텍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쓰러짐 이벤트도 저희가 잘 하고 있고요. 다음은 SOS 행동 인식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상황은 일단 스켈레톤으로 쓰러짐을 감지하고 이 쓰러짐을 감지한 후에 이 주변에 그 지원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이 SOS 신호를 보내면 알람이 뜨도록 이렇게 시나리오를 정해서 했고요. 실제로도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면 간단한 기준입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침입 감지에 대한 얘기인데 일정 시간 동안 그 해당 위치에 사람이 들어갈 경우에 알람이 뜨도록 해주는 간단한 기술이지만 실제로 이거로 인해서 위에서 물건이 떨어지거나 임시 그 엘리베이터가 오르락내락하는 구간에 사고가 나서 사망 사고가 있었던 그런 케이스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게 동영상이 많아서 이게 넘어가지가 않는데 네.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려서.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중장비 협착입니다. 그래서 이 불도저 또는 포크레인 뭐 이런 객체가 사람이 주변에 있을 경우에 알람이 띄우는 건데요. 보통 이제 작업자가 이 불도저가 내 옆으로 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격에서 쳐다보고 실시간으로 경고 방송을 해줄 수도 있고 또는 핸드폰으로 알람이 줄 수도 있습니다. 화재는 어느 사업장이나 다 마찬가지로 최고로 우선순위 삼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게 와일드하긴 하지만 저희가 9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내 센서가 보통 97%라고 합니다. 저희가 95% 이상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드론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 가야 될 길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국내 최초로 드론 안에다가 그 SOC 칩에다가 저희 엔진을 집어넣고 이렇게 연기불꽃을 탐지해서 방재연구원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론인데 화재 그 인증을 받은 드론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LG 플러스랑 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안전고리 및 체결에 대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물을 가리는 경우가 많고 뒤돌아 있는 경우에 이제 안전고리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영상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콘이나 센서를 통해서 위치값을 전달받아서 이제 트래킹하는 경우로 저희가 전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자동 추적 기술을 이용해서 확대를 했을 경우에 미체결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영상 기반과 센서 기반을 접목해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동형 CCTV 쪽입니다. 지금 현재는 왼쪽에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5G로 돼 있고 CCTV 영상이 나오고 경광등도 나오고 스피커도 있지만 결국은 거의 그냥 수동으로 사람의 영상을 보내주는 역할에 끝납니다. 저희 그 지능형 기술을 태워서 현장에서도 직접 경고방송을 할 수 있고 네트워크가 끊어지더라도 단절되더라도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이동형 CCTV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인식 요구가 많습니다. 안전장구도 이제 뭐 안전모도 틀리고 안전조끼도 틀리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인식해야 되는 복장도 틀리고 여러 가지 틀리고 중장비도 희망하시는 지게차나 뭐 포크레인 다 틀립니다. 그런 요소들을 저희가 당장 솔루션으로 되어 있느냐 이런 요구들이 많으신데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필요한 인식 부분을 저희가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요.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저희가 일반화 적용해서 판매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학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장표를 만들었고요. 수집부터 정제, 라벨링, 트레이닝, 평가, 배포까지 이 과정이 단순해 보이지만 만 장의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력도 약 5멤버스 정도가 투입이 되고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객체가 적어도 80%, 많게는 90%. 그 다음에 더 높이려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구현했었던 그런 영상 이미지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터탈이고요. 그 기중기 주변에 사람이 나타났을 때 알람을 띄우는 저기 실제로 저희가 경고방송을 기중기한테 직접 스피커 그 LTE 모뎀을 달아서 스피커로 경고방송을 했던 사례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고요. 이 사업장 내에서 안전모 미착용, 쓰러짐, 행동인식, 군집, 쇠 감지, 침입 감지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 카메라 수가 230채널 정도 됐습니다. 여기는 월드컵 대교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결국은 구조 카메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지만 PTZ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투어링 기능을 쓰는 게 훨씬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에 저렴한 비용에 PTZ 투어 기능을 적용하도록 해서 적극 활용하고 계시고요. 그 안에서 이제 경계선 통과나 양안에 배회하는 사람, 그 다음에 침입하자마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위험 상황이 생겼을 때 알람을 띄우도록 하는 기능까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포스코어인데요.
여기는 특기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고자 보여드리는 거고요. 일반 광각 카메라 플러스 그 다음에 열영상 카메라, 우리가 열상 카메라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두 가지를 접목을 해서 영상 기반에서 화재 감지가 되든 아니면 열상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걸 디텍션 하든 선택에 의해서 감지하는 것을 알람이 띄우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기 LG 아트센터 되어 있고, 저희가 안전모 미착용, 위험구역 침입 탐지, 화재 감지, 모바일로 이벤트를 알려서 담당자한테 알람을 띄우는 것까지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이건 LG 화학이고요. 실제로 그 사고가 났었던 장소인데 보완을 하고서 저희 솔루션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현한 지는 좀 됐지만 저희가 대한통운의 곤지암 당시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물류센터라고 했는데 여기에 도크가 400개가 좀 넘습니다. 그 도크의 그 진출입, 물건을 내리고 싣는 거에 대한 진척률을 계산을 해서 실제로 이 문자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자동화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밑에 도크 밑에 돌아다니는데 그 도크에 사람이 돌아다닐 경우에 알람을 띄우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최대한 단순하게 한다고 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의 오치돈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스마트 건설안전 협의회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저희 연구원이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 그 8세구 과제 근로자 안전 확보 기술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발표하신 분들처럼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근로자 안전 교육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는 안전 교육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시나리오를 좀 개발을 하고 그런 시나리오를 적용을 해서 VR이나 AR 교육 컨텐츠를 만드는 업체와 함께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연구 개발 사업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국토부 연구 과제를 하면서 이 건설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다가 좀 몇 가지 제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지금 제가 발표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기술들이 활용되기 위해서 무엇이 개선돼야 된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건 이제 오히려 기술 개발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러한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좀 의견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좀 그런 의견들을 제가 들어서 실제로 제도 정책이 개선되는 부분으로 좀 건의를 정부 부처 등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스마트 건설 기술, 건설 안전 기술은 건설 기술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 말미에 왜 이 제목을 달았는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나 언론에서 보는 것처럼 건설 안전 중대재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중대재해라고 하는 여러 이 사고들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인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추락 사고가 많다라든가, 그리고 중소규모 현장에 많다, 그리고 건설 근로자들의 특성은 어떻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들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계적인 어떤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큰 것이 아무래도 추락 사고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러한 지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중대 재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아니라 뭐 민간 부분들,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시설물에서 발생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면은 그 특정 공종이나 작업자에게 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통계적 분석 기법을 이용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의 어떤 이런 그 선택과 집중에 대한 내용들은 추락사고라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이것 외에 정부에서도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무엇인가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원인은 특정 의제, 특정 주제에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을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속적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죠. 뭐 타워 크레인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라든가, 그리고 굴착사고, 그리고 뭐 그 이천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내용들이, 이런 그 사고들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집중 그 안전 점검을 하겠다. 뭐 최근에는 해체 공사와 관련해서도 그런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러한 대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거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전체적인 그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는 줄어든다고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를 세부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떨어짐 사고라고 하는 부분에 과연 그러면 지금 건설 사고가 중대재해가 감소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서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에도 2018년이었죠. 2018년도에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2018년도에 2019년 1월에 1년 동안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속적으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그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어떤 선택과 집중 전략을 해야 되지만 계속 이게 이동해가는, 그러니까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대책이 마련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성과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안전점검을 하느냐? 실제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서울시에서 이러한 그 내용으로 집중 단속 혹은 집중 점검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했던 그러한 시설, 그리고 그러한 근로자, 그리고 그러한 공종에서 여전히 부적합한 내용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러한 그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검 방식, 집중 점검 방식을 한번 살펴보면, 뭐 이거는 이제 서울시나 사실 산업안전보건공단도 같은 동일한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안전어세다라고 해서 어떤 인력 중심의 활동들을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공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특히 이제 그 우기 때 장마 기간에 건설 현장 집중 점검을 가장 많이 하죠. 제가 그 과거에 산업안전보건공단 과제를 할 때 이 파트너가 되는 팀 부서 분하고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런 집중 점검 기간이 되면은 공단 인력의 80% 정도, 80% 혹은 그 이상이 전부 다 현장 패트롤로 나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분들은 건설과 관련된 전공을 하신 분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 그러한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한 안전점검, 집중 안전점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시정조치를 시키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어떤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많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안전 활동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어떤 이런 인력 중심의 감시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지자체가 하고 있는 안전 관리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한 부족한 인력 때문에 본인들이 담당하는 모든 현장을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어떤 행정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행정력에 대한 그 한계, 인력 중심의 감시의 한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술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대기업 혹은 개발 업체에 계신 분들이 다양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제가 참여하고 있는, 저희 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는 8세부가 근로자 안전 확보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위험성 평가를 좀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가 여러 가지 변수에서 갱신이 되는 내용들, 그리고 안전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앞서 발표하신 것처럼 영상 AI 기반으로 영상 인식을 해서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불안전한 상태를 확인해내는 방법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술 개발을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안전 교육과 관련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과 관련해서 이런 기술들이 적용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 지원이라는 내용이 이제 근거를 마련을 해서 9월 1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세부적인 법적인 내용들 좀 이 뒷부분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지금 이 현장의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원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1차 정기 모임 때 한진중공업의 소환섭 차장님께서 이 건설 현장의 어떤 안전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 두 가지 법에 근거해서 상당히 정리를 잘 해주셨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건진법은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로 대상을 하고 있고, 안전관리 및 사용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명확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이라고 하는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한 특히 안전 기술은 현재 건진법에만 명시가 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아직 이러한 법적인 근거를 명시를 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에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서 과연 그럼 어떠한 스마트 안전 품목들을 지원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작업자를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전 보호 장구를 포함한 무선 안전 장비라든가 통신 설비,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계측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CCTV에 대한 내용도 포함을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시에 세부적으로 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고시에서 보면은 사실 스마트 안전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조나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국토안전관리원에 신청을 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품목으로 지정을 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연 어느 범위까지 스마트 건설 안전 품목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내용으로 본다면 과연 이 모든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과연 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 퀘스천 마크를 좀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이유를 좀 한번 보면 건진법에 가장 처음에 나와 있는 정의 부분입니다. 이 정의에 보면 건설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의를 해놨는데요. 여기에서 근로자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라는 것이 지금 건설 기술이라는 것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지금까지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건설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현재 법에서는 그렇게 명시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 열심히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기술 개발의 또 목적이 근로자 안전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일반 국민의 안전들, 당연히 시설 안전은 포함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건설 기술에 지금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조금 의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행 법 안에서 법에서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이 이원화돼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어떤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건설기술진흥법이 제정된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 그래서 그 연구 개발을 촉진해서 안전을 확보한다는 목적성을 갖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실 어떤 책임 소재를 좀 명확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근로자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얘기하는 어떤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현장의 안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건진법의 어떤 건설 기술로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도 정책적으로 좀 저희가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영상 인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영상 인식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CCTV를 의무로 설치를 해야 된다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이라는 것을 현장에 적용했을 때 어떤 그러한 다양한 데이터가 쌓이고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될 때 그것을 분석하고 확인하고 대처하는 그런 인력들에 대한 운영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그것을 그 인력에 대한 배치를 어떤 그 제도적인 내용으로 풀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안전교육 자료를 만들고 그 교육 자료를 근로자한테 교육시킬 때 과연 추가적인 업무에 해당되는 것들을 어떻게 업무 감소를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사실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 그리고 많은 기관,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들은 좀 더 활성화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건설 기술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넣고 세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제도 정책 개선에 좀 포함될 수 있도록 많은 좋은 의견을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